안녕하세요. 북북입니다. 지금은 10시 반 정도 되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읽을 책은 여전히 듄 1권 63% 정도 읽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폴이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곳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떡해. 야미스 부인이 있었네. 어떡해. 헐, 무슨 우리의 관습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네가 여기 있는 야미스의 여자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의 얄리, 그의 거처도 자네 것이다. 그의 커피 세트도 자네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의 여자도. 에? 자네는 하라를 여자로 받아들이겠나 아니면 하녀로 받아들이겠나? 네? 좀 요거는 약간 여자를 소유물로 보고 있는 옛날 시각이네요. 분명히 프레멘 여성들도 남성만큼 싸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 하라라는 여자도 야미스 이전에 지오프라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야미스가 지오프를 제압하고 야미스의 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이다. 근데 만약에 폴이 하라를 하녀로 받아들이면 1년 동안 하녀로 지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몸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언제든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자네가 그녀를 책임져야 해.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거네. 뭐야. 이게 약간 생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야미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건 좋네요. 폴이 하라를 하녀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하라가 난 아직 젊어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자신이 약간 여성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나 보네요. 폴의 거절이. 근데 야미스가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네. 성질은 불같지만 지오프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차별하지도 않았고 애들한테 잘하고 가족을 잘 부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행성학자 카인즈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막 아버지를 잃은 찬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그 점에서는 우리 둘이 같네. 그는 생각했다. 마음 아파. 카인즈도 프레멘의 리더였고 폴의 아버지 레토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이었잖아요. 이제 통하는 게 많을 거야. 좀 의외인 점은 그냥 영화에서는 프레멘이라고 했을 때 딱히 그렇게 생활 양식을 그렇게 잘 보여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약간 아파트 같은 느낌? 프레멘이 사는 곳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디에서 머무는지 약간 좀 그런 게 묘사가 돼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방금 전 챕터는 분명히 애들이 폴을 향해 적대적인 느낌이었는데 다음 챕터로 딱 넘어오니까 우스를 호위하고 있어. 애들까지 꼬셔버리는 폴 이 마성의 남자. 이 표현 좋다. 폴의 시점에서 바라본 프레멘의 데모 묘사인데 그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이 데모라고 부르는 노파를 바라보며 주름 투성이의 바싹 마른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산들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코리올리 폭풍이 불어와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분은 약간 이런 묘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이 본 데모의 모습과 제시카가 본 데모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물론 데모를 그렇게 많이 묘사하진 않았지만 그 시점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는 일반인이 데모를 봤을 때 그냥 엄청 늙은 할머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폴은 약간 본질을 꿰뚫어보는 초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인 베네 게세리트한테 받은 그런 통찰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폴이 이렇게 느꼈다 하면은 데모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가 간다. 제시카가 축복의 물을 마셨는데 시간이 멈췄음. 뭐니? 그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지된 거래요. 제시카가 집중했더니 세포가 보여. 대박이다.
약에서 위험이 발견됐다. 분자도 있고 탄소 원자 하나가 나선형으로 흔들리고 있고 와 대박 이게 보인다고? 암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보이겠네. 그녀는 염력을 탐침에 이용해서 독약 내부로 들어가 산소 알갱이 하나의 위치를 바꾸고 다른 탄소 알갱이의 결합을 허용하고 이러면서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독약을 그냥 약으로 만드는 거야. 나도 갖고 싶다 이 능력. 근데 이 상상력이 실제로 좀 가능하지 않나? 이거는 좀 어이없긴 하잖아요. 개인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암이나 독약의 세포를 바꾼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런 기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유전자 가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라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게 이제 유전자를 잘랐다가 붙였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노벨상 받은 분이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제니퍼 다우드나 유전자 가위. 이게 가능해진다. 우리도 축복의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녀는 폴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바위 위에서 그를 잡아 끌었다. 우린 한 가지 점에서는 똑같아 우스. 우린 둘 다 하코넨에게 아버지를 잃었어. 찬이도 똑같이 느꼈네, 폴이랑. 영화에서는 카인저가 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아버지를 잃은 건 아니고 찬이는 어머니를 잃고 폴은 아버지를 잃은 게 되지만 영화에서 찬이가 카인즈 딸이라는 사실이 나왔었나? 그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부모를 잃은 거니까 뭔가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뭐야. 아 근데 그 스파이스로 환각을 보는 게 폴만 그런 게 아니라 찬이도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찬이가 본 거는 폴과 자신의 아이. 그냥 안 보이는데 그런 게 보인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폴 꼬시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흥미롭군. 웃기기. 이래도 되나? 둘이 이어지긴 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스파이스에 약간 취해가지고 미래를 보는데 이미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야. 거기에 되게 큰 위로를 받고 이어진 건데 이게 맞아? 이래도 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만약에 두 사람이 스파이스로 미래를 미리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로맨스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 생각보다. 애들이니까 폴 해봤자 15살인데 애들이니까 그냥 좀 더 풋풋하고 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파이스 딱 먹으면서 얘기가 완전 달라지네. 약간 보면 안 되는 걸 본 듯한 느낌이 든다. 여러분 마약은 해롭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 페이드 로타랑 남작의 같은 편인데 같은 편 아닌 것 같은 요 느낌? 좀 흥미롭네요. 페이드 로타는 남작을 죽이고 자신이 남작이 되길 바라고 있고 남작은 어쨌든 페이드 로타한테 남작 자리를 물려주게 될 거지만 그 시기는 내가 정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페이드 로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영화에서는 되게 페이드 로타가 약간 사페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잔인한 사람처럼 그려졌는데 이제 보니까 남작도 뭐 못지않다. 아 어이없어. 페이드 로타가 묻습니다. 왜 백부께선 베네게세리트 마녀를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뭐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남작이 내 취향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쏘아붙였다. 자기 취향은 어린 남자애라는 거야. 미쳐버려 진짜. 배터리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내일 좀 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북북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3분?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각이고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나요? 저 갑자기 영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좀 알아보다가 늦었습니다. 저는 회화를 잘하고 싶지만 일단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문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간을 보다가 한 다음 달쯤에 결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잡담이 하고 싶냐? 제가 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 잠은 언제나 우선순위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 삶에 정착을 시키고 싶은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 하나가 독서, 그리고 하나가 운동, 그리고 하나가 외국어 공부입니다.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거 세 개를 다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는 투잡을 뛰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욕심인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독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전에 우리 북북이랑 같이 책 읽는 거 요거 하고 있고 운동은 놀랍게도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맨날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지위프트라는 약간 가상 세계 같은 거를 구독을 1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타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거를 구독을 하니까 하루라도 더 타게 된다. 그래서 체력이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원래 퇴근하고 이 시간쯤 되면은 책이고 뭐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힘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세요. 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1권인데 현재 69% 정도 읽었네요. 오늘 속도 내서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 체크! 놀랍게도 저에게 고구마를 먹였던 하와트는 하코넨 가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은 황제한테 복수하려고 하코넨을 이용한다 라는 생각인 것 같고 블라디미르 하코넨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페디샤 황제가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등을 돌린 이유를 짐작만 할 뿐이고 확실한 이유를 다들 모르네요. 영화에서는 그냥 인기가 많아져서 대가문들이 아트레이데스를 다 따르니까 가문들이 단합하는 게 좀 싫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나?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토가 황제의 모계 쪽 사촌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모계? 이종사촌을 얘기하는 거지. 외갓집 뭐 사촌 동생 이 정도 되려나? 되게 가까웠네요. 레토가. What? 아들을 낳았어. 아들 이름이 레토 2세야. 어떡해. 나 울어. 아들 이름이 레토 2세라니. 2년이 지났으니까 여동생도 태어났네요. 근데 왜 이름이 이상한 알리아야? 뭐가 이상해? 그래 해봤자 한두 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근데 이거 헷갈린다. 이게 지금 폴이 계속 스파이스 먹고 예지 능력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가 진짜 일어난 일이고 뭐가 예지로 본 일인지 구분을 못하네요. 이럴 것 같아. 여러분 마약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폴은 지하드 예언을 계속 보고 있나 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자기가 봤던 예언이랑 실제로 겪는 일이랑 조금씩 바뀌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하들을 본다. 이런 거 좋은 명언이다. 가능한 한 명령을 적게 내려야 한다. 레토가 폴에게 해줬던 말인가 봅니다. 일단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잔소리를 적당히 하긴 해야 돼. 근데 미래를 보고 예지하는 능력이 별로 여기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제대로 된 미래를 딱 보고 예를 들면 로또 번호를 딱 보고 내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예지지. 근데 로또 번호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본 거나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숫자를 나열해줘야지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 안 본 거나 마찬가지야.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폴이 그런 식으로 예지를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 자기가 한 끗 차이로 뭘 좀 다르게 하면 바뀐 부분들을 또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미래의 프레맨들이 여기에서 걸음을 멈추고 신전 위에 하나씩 돌을 얹으며 추모를 한다. 이런 미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모르는 것만 못하다. 이게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냥 상상력만 더 좋아지고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렇게 될 뿐이지 딱히 이건 예지 능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거 너무 슬픈데? 이들이 약간 이전 행성에서도 억압을 받았고 지금 여기서도 하코넨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폴은 프레멘들의 삶이 사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 프레멘이라는 민족 전체가 평생 동안 분노와 슬픔을 안고 살면서 그 분노와 슬픔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리에트 카인즈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불어넣어준 꿈만이 예외였다. 그런 사람이 죽은 거야. 생각보다 리에트가 좀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고 물론 그는 행성학자의 헌신적인 지식인?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아프네요. 프레멘들은 12살 때 창조자를 탄대요. 모래벌레. 12살? 12살이면 고무줄놀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고 일단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만 자야 될 것 같아요. 굿밤. 안녕하세요. 북북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7분이고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 오늘은 하루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욕실에서 제가 뭐 봤는지 아세요? 제가 진해를 발견했습니다. 진해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살면서 제가 본 진해 중에 가장 발이 많았던 것 같고요. 처음엔 그게 털인 줄 알았는데 발이더라고요. 다행히 그 친구가 창틀 쪽에 있어가지고 창문을 닫으면서 어떻게 잘 보내드렸고 회사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살기 퍽퍽하네. 그래도 난 책을 읽는다. 뭐랄까 이럴 때일수록 내 일상을 좀 유지하고 싶어. 내 고집대로. 그런 외부적 요인으로 내 일상이 파괴되는 게 싫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 거라고 믿어. 오늘도 듄을 볼 거고 낮에 조금 읽어가지고 지금 75%? 현재 상황은 소설 속에서 이제 시간이 2년 정도 흘렀고 그 사이에 폴은 애가 생겼고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래벌레도 탔고 그런 상황입니다. 스파이스를 미끼로 밀수업자들을 잡을 계획을 폴이 세웠는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밀수업자인 건이가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날 건가? 그런데 새삼 방어막을 쓸 수 없는 사막이라는 배경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이 통용되어 있는 그게 보통이라서 훈련도 방어막을 사용해서 하는 훈련이 발달돼 있고 그런 배경인데 사막에선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 사막에선 사막의 법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 새삼 무기 다 버리고 맨몸으로 싸워봐. 6탄전에 한번 버려봐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여기서라면 프레멘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프레멘들을 응원하고 있어. 모르겠어요. 이들의 아픈 역사가 아마도 저 역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나라를 잃었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는 것일지도. 드디어 만났어. 칼은 칼집에 놔두게 건이 할래. 내 이름을 아나? 내 앞에서 칼을 쓸 필요는 없어 건이. 하더니 이제 얼굴을 보여줬는데 처음에 그는 자기가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의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닮았나 봐. 아빠 닮았나 봐. 지금 폴이 17살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와이프도 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 그래서 아빠를 좀 일찍 17살인데 아빠 닮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노안이라는 얘기도 되나? 하지만 좋다. 그 영화에서 레토 역할을 오스카 아이작? 그 배우가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내 머릿속에 레토가 너무 잘생기게 남아있어. 잘생기고 정의롭고 군주로서의 자질도 뛰어나고 인기인의 제시카도 사랑했고 사랑꾼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어서 폴이 닮았다고 하니까 부전자전 멋진 그런 비주얼을 약간 떠올리게 되네요.
폴은 건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다가 그의 눈에서 괴로워하는 표정을 읽었다. 건희, 그 다음의 일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상대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었다. 내 어린 강아지, 내 어린 강아지. 건희는 계속 이렇게 소리쳤다. 강아지래. 손가락 암호가 이제야 나온다.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듄 1편부터 제시카랑 폴이랑 손가락으로 암호를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소설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대충 봐서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지금 발견했어요. 손가락 암호를 쓰는 거. 근데 지금 건희가 자신의 부하들 중에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으로 폴한테 암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건희는 자신의 부하들 중 신참 중에 제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이 진짜 좋네요, 건희는. 왠지 살루사 세쿤더스의 냄새가 납니다. 살루사 세쿤더스는 그 감옥 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건희가 약간 폴에 대해서 좀 불길한 예감 같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 중에 절반이 죽었는데 폴이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모시던 레토 공장님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1차적으로 느끼고 또 두 번째는 폴의 프레멘 이름이 무앗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약간 충격받습니다. 왜냐면 그 무앗딥이라는 사람이 자행한 일들이 좀 잔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는 폴 도르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폴은 왼손으로 사다오카의 칼을 들어 스틸가에게 내밀었다. 당신은 부족을 위해 살고 있소. 이 칼로 내 몸에 생명의 피를 낼 수 있겠소? 부족을 위해서라면? 스틸가가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그럼 그 칼을 사용하시오. 지금 내게 도전하는 건가? 만약 그런 거라면 난 아무 무기 없이 저기 서서 당신에게 죽임을 당하겠소. 뭐야? 그냥 좀 쉽게 얘기해주면 안 돼?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퇴근하고 보는 건데 싸우고 싶으면 싸우자 하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하든지. 이게 폴이 이게 문제네. 나이가 드니까 말을 좀 빙빙 돌려서 하고 또 쉬운 말 어렵게 하고 말이야. 안 되겠어요. 이래야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나? 스틸가가 여전히 폴의 말에 담긴 의미를 가늠하고 있는 동안 폴이 말했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라고. 짜증나. 머리 아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관습은 변하는 법이고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와 대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폴은 지도자가 되려면 스틸가를 어쨌든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영화에서도 나왔죠. 근데 어떻게 논리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안 죽이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다른 행성의 이방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물을 샤이 훌루드의 선물로 알고 가지는 것도 관습이지. 하지만 당신은 어느 날 밤 그런 이방인 2명의 목숨을 살려주었소. 바로 내 어머니와 나 자신을. 그러니까 스틸가가 폴이랑 엄마를 살려줬던 거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관습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야. 하지만 했어. 그러니까 폴의 논리는 관습은 변하는 법이요. 스틸. 당신이 스스로 그 관습을 바꾼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내가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오. 당신은 내가 나 자신과 이 부족에게서 당신의 지혜와 힘을 빼앗아버리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오. 근데 리사날가입을 원래 해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스틸가가 지는 건 정해져 있었네 보니까. 결투를 한다고 했을 때 관습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스틸가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 그러면서 이제 스틸가를 죽이지 않기로 폴은 결정했다. 아주 그냥 논리 천재야. 박사야 박사.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포섭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야 되는 마당에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다른 지도자를 죽여야만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이인데? 그치, 이게 맞지.
아니 건이도 제시카가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제시카가 배신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바보들. 짜증나네. 제시카 완전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서 귀신 돼요, 귀신. 이거 한이 맺혀서. 79%까지 읽었습니다. 많이 못 읽었어. 하지만 자야 해. 아니 근데 영화에서 레이디 제시카가 이런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적어도 아트레이데스가 공격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 적어도 하와트랑 제시카가 말싸움하는 그런 장면은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오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왜 안 넣었지? 그 이유를 책을 좀 더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직까진 재밌다. 지금 이제 딱 잘 때가 됐고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 체크 안 했네. 독서 끝! 안녕하세요. 북북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늦었죠. 11시 8분이고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듄이 좀 두꺼운 책인가?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래도 현재 81%까지 읽었네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내에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 최! 너무 피곤하다.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너무 졸리다. 집중! 조금만 읽고 자야지. 근데 건이가 제시카에게 칼을 이렇게 들고 위협을 하는 장면을 폴은 그런 미래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예지의 환상이 점점 드물어지고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해결책은 뻔했다. 창조자를 익사시켜야겠어. 내가 정말로 데모들이 거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퀴서츠 헤더락인지 한번 보잔 말이야. 이런 이유로 마시는 거구나, 스스로. 영화에서는 그걸 왜 마셨지? 물론 갑자기 남쪽으로 가더니 그거를 마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예지가 너무 예지 능력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으니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우리 알코올 중독 생각하면은 술을 처음에는 마시면 취해요. 근데 술이 좀 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셔도 취하질 않아. 난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데 그냥 배만 부르고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지 능력을 계속 이 정도면 이제 예지 능력에 중독이 됐다. 예지를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 수준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폴의 이런 지도 능력도 그런 예지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축복의 물을 구해서 마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기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시카는 찬이를 보면서 얘가 굉장히 침착하고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베네 게세리트로 훈련을 받았으면 아주 훌륭한 베네 게세리트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화에서는 찬이가 좀 더 뭐라 그러지?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도 있고 뭔가 그 나이대에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책에서는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현명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네요. 약간 든든한 버팀목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찬이는 그에게 달려들고 싶은 것을 참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아들 레토를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제시카도 언젠가 이런 순간을 겪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자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그녀 역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구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제시카에 대한 갑작스러운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겨나서 찬이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제시카가 거기에 응답하듯 아플 정도로 찬이의 손을 꼭 쥐었다. 이게 마음 먹어서 하는 연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경험을 산 증인이 되면서 그냥 알게 되는 연대 있잖아요. 여성들의 연대는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연대?
폴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제시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둘러댔냐면 그들은 폴이 신성한 무아지경에 빠져서 채울 전투에 대비해 신성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준 생각이지. 무서운 여자. 에네르기를 모으는 거라고. 근데 그럴싸해. 거의 폴을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듄 1권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90%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은 부록이네요. 목차를 보면은 부록 1, 듄의 생태계, 부록 2, 듄의 종교, 부록 3, 베네게세리트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읽을지 말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쿠키 영상처럼 딱히 안 봐도 되는 파트 아닌가? 어쨌든 1권을 90%까지 읽었을 때 제 소감은 책이랑 상당히 다르다? 듄 영화랑 책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가족 영화다? 제일 놀랐던 거는 찬이가 카인즈 딸이라는 점, 행성학자의 딸이라는 점도 있었고 레토가 페디샤 황제였나? 그분이랑 또 친척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혈연관계가 굉장히 많았고 그게 약간 조금 그사세 같은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 폴이 공주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공주도 친척관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게 웬만하면 다 베네게세리트랑 결혼을 해서 낳고 뭐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그런 유전자가 약간 섞이거나 친척관계이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베네게세리트가 가진 힘,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좀 더 우월하고 나은 개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전자를 개량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소름 돋게 묘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자 개량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남아서 이제 정치 싸움을 하는 구도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영화도 그렇게 흘러가려나?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생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생학은 약간 유전형질 중에서 우수한 거를 선별해가지고 개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전적 품질을 높인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만 애를 낳고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인류를 향상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생학이 미국에서 성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낸 시기가 그 시기랑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사실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요. 글쎄 어쨌든 베네게세리트는 유전자 배합에 성공해서 그런 초인적인 폴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걸 성공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본인들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봐야 하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베네게세리트가 폴이랑 페이드로타가 서로 검을 겨누고 맞다이를 뜰 때 그때 베네게세리트 데모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저 폴이라는 놈이 죽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죽어줘야겠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와 적대시 되는 사이드에 서 있으니까 죽어줘야 된다든지 아무튼 폴을 되게 고깝게 여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는 봤을 때 그 데모가 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둘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유전자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애를 낳게 하는 그런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폴이랑 페이드로타가 둘 다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완전 본인들이 그거 몇 세대라고 그랬지? 90세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그들의 전통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을 했던 거야. 엄청 긴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여기서 끊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히 미쳤다. 우리가 왜 아이언맨이나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미친 과학자가 나오잖아요.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이상한 신념을 가졌다든지 그냥 미쳤다든지 아니면 뭐 이용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에 의해서 세상이 인류 종말로 향할 때도 있고 약간 이런 갈등을 많이 그린 영화가 많은데 듄 같은 경우는 그 미친 과학자가 베네 게세리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행성학자라는 그 과학자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오히려 좀 밝은 미래, 풀이 가득한 아라키스 뭐 이런 거를 꿈꿨더라고요. 오히려 과학자가 오히려 약간 그런 푸른 미래를 꿈꾸고 있고 뻘짓은 그 베네 게세리트라고 하는 집단이 하고 있다. 그게 좀 다른 영화들이랑 다른 점. 그래서 좀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처음에 폴이랑 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랬을 때 제시카가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합니다. 찬이라는 사람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동맹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도 영화처럼 폴이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찬이는 첩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좀 섭섭했던 것 같아. 내가 와이프가 아니라 공주를 와이프로 만든다고 하니까 자존심도 좀 상하고 뭐 사랑한다더니 이게 뭐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찬이가 섭섭해하고 있는데 그때 제시카가 찬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찬이. 저 공주는 아내라는 이름은 갖겠지만 첩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결혼으로 자신과 묶여있는 남자에게서 단 한순간도 부드러움을 맛보지 못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말이다 찬이. 첩의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는 역사가들에 의해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다. 자기랑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시카도 레토 공작의 와이프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냥 레이디 제시카라고 불리긴 했지만 레토도 그 자리 비워뒀잖아요. 그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폴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공주를 와이프로 맞이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누가 봐도 본인이 황제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이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시카가 자신의 모습을 찬이에게 투영하는 이 장면이 영화에는 빠져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화가 좀 더 낫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는 찬이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찬이가 폴을 봤을 때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러다가 서서히 폴의 매력에 빠져들고 그 스탠스를 서서히 바꿔갔죠. 쟤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찬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게릴라전에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도 하잖아요. 바주카포 같은 걸로 해계를 명중시키는 뭐 그런 식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폴을 찬양하고 폴을 지지할 때도 변한 폴에 대한 약간 반감 같은 거를 내비쳤고 결국 마지막에는 찬이가 혼자 떠나는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저는 영화에서의 찬이가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책이랑 영화랑 굉장히 다른데 물론 빠져서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각색을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나머지를 더 읽을까 말까 약간 고민이고요. 별로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래 읽다 보니까 다른 책 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90% 정도까지 읽고 그냥 완독으로 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듄3가 개봉 임박했을 때 뒷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그렇게 빨리 읽는 타입도 아니고 퇴근하고 자기 전에 잠깐 읽는 게 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이번에 제가 본가에서 좀 쉬다 왔는데 제 동생이랑 엄마한테 듄을 다시 보여줬거든요. 저는 듄을 구매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답니다. 제가 구매한 듄을 1편, 2편 모두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1편을 봤어. 1편은 보고 2편을 안 본 상황이었는데 1편부터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편을 봤을 때 굉장히 혹평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어떻게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지? 그랬더니 동생은 나한테 네가 오타쿠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옆에서 제가 좀 아는 거를 떠들어 제꼈어요. 제가 마침 책을 봤으니 게다가 책을 본 지 얼마 안 됐어. 한 2주 정도 1권을 읽고 있으니 떠들어 제끼기 너무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좀 공백이 생긴다 하면 얘가 누구고 쟤가 누구야. 얘는 이런 의도로 저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는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자막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름도 생소하니까 약간 이름에 적응을 할 때쯤에 이거 혹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약간 저도 사실 영화를 그런 식으로 보긴 했거든요. 토요일에 봤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봤는데 1, 2편을 연달아 봤습니다. 근데 한 편당 2시간 30분 정도 되나? 거의 5시간을 그 영화를 내리 본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듄 1권을 읽은 내가 옆에서 떠들어 제끼니까 둘이서 너무 재밌게 5시간 동안 영화를 보더라.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맞고요. 이 얘기 하려고 카메라 킨 것도 맞고요. 엄마는 진짜 재밌게 봤는지 다음 날에도 그 영화 생각이 난다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듄 3편 나오면 볼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 다 당연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백과사전같이 이 원작을 읽은 사람이 옆에서 떠들어 제끼면서 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는 이런 부분이 없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듄 3편이 나오면 그것도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뭘 읽을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해지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서 체크!